마지막 이제 성적이 오르는 공부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핵심이 하나예요. 핵심이 하나여서 사실은 제가 저 이런 방법 100가지 써요. 이거 소용없고요. 그냥 코치님들이 본인의 코칭 방법에 본인들 스타일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이제 시험과 공부에 있어서 제가 아이들이 요즘 학습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 그리고 아이들이 재미없어서 공부 안 하는 이유를 저는 여기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요, 특히 코로나 때 비대면 학습 때문에 굉장히 패시브해졌어요. 얼마나 패시브한 거, 앞에 없는데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도 앉아서 공부는 하는데 지들이 집중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풋만 있는 공부다. 그러니까 결국은 패시브한 러닝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아까 제가 챗GPT 이후로 더 심화될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를 만나기 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학습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를 만나야 된다. 그럼 아마 코치님들 저랑 똑같은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공부 안 해온다고요. 미리 예습을 해서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데 안 해서 왔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전제로 해서 어쨌든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한번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패시브한 러닝만 하고 수동적이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 앞에서도 말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안 보고 설명하기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아이들 못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부모가 먼저 포기하고 코치님들이 먼저 포기하더라는 거죠. 아주 쉬운 거 얘기하게 하면 돼요. 그냥 뻔히 보면서 얘기해도 되는 정도로. 그래서 일단은 설명하기예요. 그래서 진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진단은 여러 가지 진단 툴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은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보는 시간. 이것도 아웃풋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 필기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저는 노트 필기가 되게 중요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노트 필기 우리 코치님들 유행인 거 아세요? 코치님들도 막 노트 필기할 기회 있으세요? 쭉쭉 긁어다 붙이고 긁어다 붙이는 게 유행인 걸 알아서 많은 학습 현장에서 이제는 손글씨가 유행이에요. 그래서 막 추억의 손글씨 하시나요? 우리 코치님들 보니까 손글씨 세대 있으신 거. 손글씨 세대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손글씨 세대? 아, 네. 반갑습니다. 다들 손글씨 세대인 것 같은데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은 그냥 뭐 컴퓨터 타입하시고 이러셨을까요? 예. 그리고 백지 주고 써본다든지. 즉, 결국은 툴이 어떤 거든지 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액티브한 학습을 해보는 거, 여기에서 완전히 아이들이 스스로 이 메타인지가 막 폭발해요. 와, 나 공부 정말 안 했구나.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방법처럼 이렇게 쉬운 게 없습니다. 그냥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단편적으로 하나만 던져주면, 야, 이 선생님 맨날 말하래. 말하기 싫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써보라고 할 수도 있고 말하라고 할 수도 있고 선택지를 줄 수도 있고, 절대로 챗GPT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냥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스티뮬러스,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웃풋과 인풋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저는 아이들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코치님들과 제가 같이 계속 검토해 나가고 연구해 나갈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교재에서 이렇게 뭐 아이들이, 이것도 노트 필기인데요. 구조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인드 매핑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막 청각적인 아이들에게 마인드 매핑 하라고 그러면 신경질 내요. 근데 마인드 매핑에 막 매료되는 애들, 막 색연필 그리고 막 동물도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시각적인 경우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 스타일에 맞는 이런 방법들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챗GPT에 있어서의 이제 교수법을 아까 챗GPT로 시작해서 챗GPT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수법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거는 제가 이제 정리해 본 거니까 코치님들 참고하시면서 신발끈 묶는 정도의 노력 어떤 거 하실지 지금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립 러닝이 되게 한때 인기를 끌었다가 확 꼬꾸라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제는 플립 러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것은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되게 간편하면서도 좋은 방법이고요. 선생님과 이런 토론식의 방법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는요, 자기가 그 시청한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코치 앞에서 직접 이렇게 써보는 거 혹은 구두로 말해보는 거 이거 계속 습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처를 밝혀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챗GPT를 쓰지 못하게는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했을 경우에 챗GPT를 활용했다는 것을 반드시 밝히도록 하는 학습법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못하게 하면 아이들이 다 숨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픈하고 챗 GPT 썼어? 아이고 이런 정도? 그러면은 한 문장만 끝에 네 의견 한 문장만 넣어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챗GPT를 쓸 건데 나는 안 쓰겠다 이런 거보다는 이런 어떤 룰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1대1 코칭일 때가 가장 효과가 뛰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코치님들께서 이렇게 나만의 방법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도구를 마련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벌어진 갭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요. 그 중2 남학생요. 겨울방학 동안 3년 커버해서 중2 거 집 앞에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안 받아줬었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핵심적인 거는 오늘 조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평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